어느 여름밤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주인공 영희는 늦은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다. 퇴근 후 스트레스를 풀 겸 살아있는 듯한 기분을 주기 위해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인터넷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를 돌아다니던 중 기묘한 체험이라는 게시물이 눈길을 끌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근에 정말 믿기 힘든 사건을 겪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밤길 조심하세요. 영희는 평소 무서운 이야기를 즐기는 편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이 글에 끌렸다. 계속해서 스크롤을 내려가며 글을 읽기 시작했다. 글쓴이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얼마 전 새로 이사한 아파트에서 이상한 일을 겪었다고 했다. 새벽 2시쯤 깊은 잠에 빠져있던 그를 갑작스러운 소음이 깨웠다. 딸깍 딸깍거리는 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하고 무시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고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잠결에 듣던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문 손잡이를 돌리는 것 같았다. 그는 조금 겁이 났지만 문을 열어 확인해보지 않으면 밤새 잠들지 못할 것 같았다. 그래서 조심스레 문으로 다가갔다. 문 너머에는 아무도 없었다. 복도는 너무나도 조용했다. 그러나 그는 문 앞에서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 그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다음날 글쓴이는 아침 출근길에도 그 일을 계속해서 곱씹었지만 역시 무언가의 장난일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날로 끝나지 않았다. 다시 새벽 2시, 이번에는 더 또렷하고 뚜렷한 소음이 들려왔다. 문 밖에서는 이래서 테이프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으며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대고 있었다. 그는 이번에도 겁을 이겨내고 현관문을 열어봤다. 여전히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바닥에는 누군가의 발자국이 분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곧바로 현관문을 닫고 문을 잠갔지만 그 후에도 계속해서 밖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니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마침내 자신의 앞문까지 도착했다. 그때 극심한 공포가 몰려왔다. 영희는 이 대목에서 소름이 돋았다. 이런 게 바로 공포 이야기의 묘미일까? 그녀는 계속해서 이야기에 빨려 들어갔다. 몇 주 후 글쓴이는 드디어 이 소음의 정체를 밝혀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집안 여러 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소음이 시작되면 녹화를 켜기로 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온 새벽 2시, 그 소음은 어김없이 시작되었다. 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 테이프가 풀리는 소리, 그리고 낮은 중얼거림. 글쓴이는 침대에서 힘겹게 일어나 녹화 버튼을 눌렀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고 느꼈다. 아침이 되어 녹화본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머리카락이 곤두섰다. 화면 속에는 분명히 복도를 지나가는 형체가 보였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 이 형체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더니 사라져버렸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 형체가 사라질 때 화면에 잡힌 기계의 오류였다. 화면 정중앙에 흐릿하면서도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들렸다. 모니터는 잠시 뒤 다시 정상이 되었으나 그제서야 그는 이 아파트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깨달았다. 이를 읽고 난 이후에도 영희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화면을 끄고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만의 공간마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잠자리에 들기 전 그녀는 현관문이 더욱 굳건하게 잠겼는지 2번, 3번 확인했다. 외로운 밤 하늘에는 어느 때보다도 달이 밝았다. 마치 무엇인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듯이.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썰 중 하나를 긴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대학생인 민준입니다. 그는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시골에 있는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여행의 목적은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자연을 만끽하며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우정을 돈독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그들은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오랜 폐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폐가는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는 듯 벽에는 담쟁이가 우거져 있었고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기피하며 폐가에 관해 아무도 이야기를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민준과 친구들은 폐가를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손전등을 들고 폐가의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우고 어둑한 내부는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낡은 가구들과 흉흉한 기운이 감도는 방들은 그 자체로 공포스러웠습니다. 폐가를 둘러보던 중 민준은 이상한 느낌이 드는 방 하나에 들어섰습니다. 그 방은 유독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방의 한 구석에는 낡은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민준은 일기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일기의 기록자는 이 폐가에 살았던 한 소녀였고 일기장 속에는 그녀가 겪었던 끔찍한 경험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고 어떤 날부터인가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민준에게 일기장을 내려놓으라 했지만 그는 호기심에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이후 그들에게 점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지근한 바람이 불고 빛이 깜빡거리더니 갑자기 거울에 잔상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울에는 그들 외에 누군가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들은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밖으로 빠져나오려 했지만 문은 이상하게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담력시하면서 친구들이 장난을 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점점 그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하며 기압 변화로 폐가의 모든 창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럴수록 그들의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그때 또 다른 방문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 천천히 문을 열어보았고 그곳에는 마을의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들에게 빨리 나가라고 경고하며 그 집에는 무언가 나쁜 것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노인의 안내로 어렵게 폐가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마을의 노인은 마을회관에 그들을 데려가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래전 그 집에서는 살인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로 가족들은 외지로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건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그날 이후로 그곳엔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준과 친구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몸서리를 쳤습니다. 과연 그날의 경험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초자연적인 존재가 그곳에 있었던 것일까요? 그 후로 민준과 친구들은 그날의 일을 다시 생각하기도 싫어하며 그날 이후로 어떤 폐가를 볼 때마다 그 일을 떠올리며 섬뜩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도 그들의 기억 속 깊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공포설 중 하나를 긴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옛날에 한적한 시골 마을의 외곽에 한 폐가가 있었습니다. 이 집은 무려 50년 이상 비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을 귀신 들린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에 따르면 그 집에서는 밤마다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으스스한 그림자가 집 주변을 맴돈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소문에도 불구하고 몇몇 호기심 많은 젊은이들은 주말 밤마다 그 폐가를 찾아가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들 중 대다수는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하곤 했지만 몇몇은 정말로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대학에 다니던 4명의 친구가 이 폐가를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손전등과 카메라 그리고 녹음 장비를 챙겨 저녁이 되자 출발했습니다. 폐가는 마을 외곽에 있었고 접근하는 길은 잡초로 우거져 있었습니다. 다다른 집은 겉보기만 해도 낡고 불안정해 보였지만 호기심과 모험심은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쌀쌀한 냉기가 그들을 감쌌고 오래된 나무 바닥은 삐걱거렸습니다. 그들은 서로 농담을 하며 긴장을 풀려고 했지만 기분 나쁜 무언가가 있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집안의 여러 방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고 녹음 장비로 환경음을 기록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중 한 친구가 발밑에서 바람소리와는 다른 이상한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친구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분명히 들렸습니다. 여기 있어. 라는 희미한 목소리.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이내 목소리의 원인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목소리가 들린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낡은 집의 복도를 따라간 그들은 저택의 중심에 있는 문을 발견했고 문을 열자 험악한 냉기가 밀려왔습니다. 방 중앙에는 오래된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피아노는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건반은 누군가가 최근에 만진 듯 깔끔했습니다. 친구들 중 한 명이 피아노에 다가가 한 음을 눌러보았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한 긴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피아노 뚜껑이 스스로 열리더니 내부에서 부드러운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불빛에서 형체가 없는 무언가가 피어나와 방 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체는 점점 더 명확해지며 마치 처녀의 실루엣 같은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서서히 피아노 앞에 앉아 두 손을 건반 위에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그곳에 있는 친구들을 보며 깊은 슬픔이 담긴 미소를 지었습니다. 친구들은 움직일 수가 없었고 그저 그 장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피아노에서 경쾌하면서도 슬픈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곡이 끝나자마자 형체는 서서히 사라졌고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은 너무 놀라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서둘러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은 그 후로도 그 집에 가본 적이 없지만 그 밤의 경험은 평생 잊히지 않을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녹음한 파일에서는 그 이상한 멜로디가 똑똑히 담겨 있었지만 피아노를 누군가 연주하는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폐가에 대해 여러 가지 소문을 퍼뜨렸지만 친구들은 그 집에 정말로 사연이 있는 영혼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그 집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 여성의 영혼은 어떤 사연을 품고 그 집에 머물고 있을까?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겨졌습니다.